곧 다가올 미래, 인간과 구별이 어려운 안드로이드 인조인간 개발에 성공한 베이트사는 소수의 부자들을 위해 로봇을 판매하고 막대한 부를 쌓게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뭔가 비장해 보이는 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장비를 꺼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데이빗. 그리고 곧 다가올 죽음을 암시한 여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곤 무슨 이유에선지 남자는 여자의 머릿속 안을 궁금해합니다. 머릿속 안에서 어떠한 장치를 꺼내게 되죠.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닌 안드로이드 인조인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이 남자의 이름은 베이트사의 회장 말론 베이트의 형 조셉 베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베이트사의 한 테스트였던 것이었죠. I need the money. My part of the evaluation is done. You've earned the right to meet my brother. 그렇게 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트사의 회장인 말론 베이트와 대면하게 됩니다. Hello, David. 그리고 말론은 데이빗에게 사건 하나를 의뢰하게 됩니다. The task is my daughter, Melissa. 3 weeks ago, she went missing. You didn't go to the police? I know exactly where she is. What do you know about Zone 414? Well, it's the only place where androids are allowed to freely interact with human beings. Have you been there? Cop's wage doesn't usually afford luxuries, no. With all the grime and 안드로이드 로봇 하나의 가격은 2천만 파운드, 하나 약 300억 가량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데이빗은 My daughter is in Zone 414 to retrieve. 딸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거액 200만 파운드, 하나 약 30억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데이빗에게 414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줍니다. 그리고 딸 멜리사의 친구였던 제인이라는 여자를 우선 만나보라고 권하게 되죠. 이곳은 414 구역, 도시 전체에 안드로이드 로봇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드로이드 로봇 판매점. 한 남자가 로봇을 고르고 있어 보입니다. Tell me you love me. I love you.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She looks too smart. Let me show you the others. 이번엔 판매량이 높은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One of our top sellers. Face me. 사람 피부의 촉감과 체온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외형에 감탄하며 이전 로봇에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Tell me that you love me. I love you. Tell me again. I love you. 하지만 반응은 역시나 대체 이자가 원하는 로봇이 어떤 로봇일까 고민하던 관리자 로얄은 다른 로봇을 보여주게 되는데 If you would like a man, all you need to do is ask. 그랬습니다. Absolutely. 한편 데이빗은 414 구역으로 향합니다. 삼엄한 경기 속에 프리패스를 보여주고 드디어 414 구역 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 시간 고객인 듯 보이는 남자에게 원하는 걸 해보라는 이 여자는 실종된 멜리사의 친구 제인입니다. Stop. Alpha. Yes, Jane. 일을 마친 후 How many 제인은 more do I have 관리자를 today? 통해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ppointments today. 그런데 누군가 한편 414 구역에 들어온 데이빗은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피며 일단 숙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인공지능 AI가 반갑게 맞아주는데 Is there anything we can do? 데이빗은 쿨가이답게 Don't speak to me again. 그리고 그날 밤 I met a man. 제인은 관리자에게서 그날 밤 만났던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해 듣게 되는데 Russell. He has requested never to be. 안드로이드 로봇이었던 제인은 인간과 매우 흡사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I want to. 인간의 모든 감정까지도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별한 모델이었던 것이었죠. Despair. Yes.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협박한다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Someone has been sending me messages that he's going to kill me. You are created to serve the clients. I am certain he is. 그리고 데이빗이 집으로 방문할 거라며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His name is David.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제인은 인간처럼 똑같이 외출했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주방에 칼을 꺼내어
자신의 손목에 그어보는데 인간과 똑같은 피가 흐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로봇이란 사실에 비통해하는 제인. 그때 데이빗이 찾아오게 되고 Hey, you Jane? I'm David. 그녀에게서 실종된 멜리사의 단서를 찾아보려 합니다. I saw Melissa was weeks ago. If you help me find Melissa, I'll look into it for you. And how exactly can you help me? I'll 제인은 translate today's 협박당했던 message. 메시지를 데이빗에게 들려주죠. I want to see what you're made of, Jane. And you die for me. 그리곤 로봇들을 관리하고 있는 로열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데이빗. Roy, okay? 그런데 이 상황을 누군가 몰래 지켜보고 있었고 이를 눈치챈 데이빗은 재빨리 그자를 추적합니다. Don't open it till I come back, till you hear my voice, okay? 전력을 다해 뒤를 쫓았고 사람의 형체로 보이는 뭔가가 보였지만 괴한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졌고 바닥엔 그가 떨어뜨리고 간 카메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카메라에 담긴 사진을 확인해 보는데 He was in my loft. Yeah. He's not gonna come back again. 그렇게 그녀를 안심시키고 난 뒤 그 둘은 로봇 판매 관리자인 로열을 함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로열에게 실종된 딸의 사진을 보여주자 로열은 멜리사를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조지라는 남자를 소개해줍니다. I know someone who might know. Here's the address. 그리고 데이빗이 나가자마자 황급히 누군가에게로 전화를 하는 로열. Someone's coming about the girl. Mention me, and I will kill you. 뭔가 그들 사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사이 데이빗과 제인은 로열이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고 도착한 그곳엔 다른 안드로이드 로봇을 학대하고 있는 남자 조지가 있었습니다. Melissa Feet. 그리고 조지는 데이빗과 함께 온 제인을 눈독들이죠. Your model is lovely. I'm just trying to find Marlon V's daughter. 그리고 조지는 아주 양스러운 거래를 하나 제안합니다. Or perhaps a trade would be in 멜리사의 행방에 대해 알려줄 테니 제인과 2시간 동안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your Melissa. 2 hours with your model. 그러자 상황 파악이 된 제인은 Anything too drastic. He's nothing but Elite Corporation. 터프하게 조지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멜리사의 행방을 묻죠. She'll have you broken down. 그러자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되고 Royal gave her to me. I 옆에 있던 조지의 똘마니로 보이는 빡빡이는 두려움에 떨며 어떠한 장소를 반복합니다. The boat, where's the boatyard? It's at the end of the zone. 그렇게 그곳 보트야드라는 곳에 도착하고 데이빗은 그곳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러다 사람의 발로 보이는 형체를 발견하게 되고 프레쉬를 올려 확인해보니 그 정체는 바로 실종되었던 마이클의 딸 멜리사였습니다. Were you successful? 목매달린 멜리사의 죽음을 확인한 데이빗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걸까요? 한편 멜리사의 죽음을 말론에게 확인시켜주게 되는데 데이빗은 멜리사의 사망 이유가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추정하죠. I don't believe she committed suicide. You found her hanging. 하지만 정작 말론은 타살일 거란 데이빗의 추측에 대해 부정합니다. Your services are no longer required. There has not been one single act of violence in Zone 4-1. With all due respect, some of your clients are questionable, and I think they ought to be investigated.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고 싶은 데이빗 그리고 사건을 자살로 덮자는 말론은 일단 형인 조셉에게 사건을 떠넘기게 됩니다. Now go. 한편 제인은 로봇 관리자인 로열에게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지시받게 되는데 자신이 멜리사를 죽였다는 제인. I killed Melissa. 하지만 단번에 거짓말임을 눈치채죠. It's my fault, David. You didn't kill her, Jane. 다음날 아침 데이빗은 말론의 형 조셉에게 찾아가 약속했던 보상금 30억을 수령받게 되는 그 찰나 Wealthy. 의문을 제기합니다. About the person who murdered your niece. You suspect 그리고 순간적인 촉으로 조셉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What can you tell me about her? What do you mean? About who? Melissa. What did you love about her? What did you love about her? Let me rephrase that.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 속에 잠시 정적이 흐르게 되고 말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로 타겟을 돌리려 합니다. Dramatic. 하지만 Royale's a sociopath. 데이빗의 촉은 변함이 없었죠. Jane's your brother's favorite, right? That's why you stalk her, isn't it? To get to him. To hurt him. Of course, the best way to hurt him would be to murder his daughter. You get to toy with me because I'm just the help. I didn't kill Melissa. 데이빗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추정에 결국 돌변하는 조셉. I could kill you too. 하지만 시도 안 먹히죠.
You could try. 그러자 말론은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며 다른 방으로 안내하게 되는데 I built this myself. 자신이 만들고 있는 한 로봇을 보여주며 그동안의 진실을 실토하게 됩니다. I keep parts of them. My brother pretends they have accidents. He would never forgive me for that. And you think he's gonna forgive you for killing his daughter? Well, he's never going to know. Why did you hire me? I know the police would make an issue of it and raid the zone. You were my solution.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데이빗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말론은 모든 증거와 보상금을 빌미로 데이빗을 협박하고 제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I might kill her too.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데이빗, 그리고 조셉. In your opinion, Zone 414 is safe. In my opinion, yes. 그렇게 데이빗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414 구역에 대해 안전하며 위험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죠. Any danger in zone? 한편 또다시 제인 앞에 나타난 괴한. 그 괴한의 정체는 역시나 조셉이었습니다. 놀란 제인은 급한 대로 칼을 꺼내보지만 리모컨에 의해 몸이 정지돼 버리죠. But I know you can hear me. 몸만 정지되어 있을 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신경은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간 데이빗은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14 구역 안에 있는 제인의 집으로 급히 향합니다. 그리고 조셉은 장비를 꺼내 제인을 분해하려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 순간 제인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데이빗은 좀 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죠. 그렇게 제인의 손에 열을 가하는 도중 조셉은 그녀가 흘린 눈물을 보게 되고 눈물까지 흘려버리는 디테일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인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I feel pain. I feel hate. And I hate you. I'm alive. 무쇠팔, 무쇠다리 제인에게 있는 대로 두들겨 맞는 조셉은 말 그대로 피떡이 되어가고 있고 때마침 데이빗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의 염증을 느낀 제인은 데이빗에게 자유로워지고 싶다며 자신의 이마로 총부리를 가져다 댑니다. I don't want to live like this anymore. You can set me free. You really want to be free? Yes. 그러자 데이빗은 제인에게 총을 넘겨주며 조셉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It's my gun, Jane. You don't have fingerprints. It's gonna look like I did it. 상황 파악이 된 제인은 바로 사정없이 그렇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게 되고 데이빗은 마지막 조사 과정에서 Investigation. 말론의 딸 멜리사를 414 구역에선 찾지 못했고 그녀의 아버지인 말론의 집에서 함께 있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하게 As 됩니다. I understand. I would like to never see you. 말론은 딸 멜리사와 똑같은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무리한 것이었죠. Thank you, Father. Sweetheart. State your name for the record. David Carmichael. 그렇게 그 사건을 그들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조사는 종결됩니다. Carmichael. Yeah. Sure. 말론은 멜리사가 살인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도록 입막음하는 조건으로 제인을 414 구역에서 벗어나 인간의 세계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었죠. 그렇게 둘은 인간 세계 입구에서 재회하게 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곧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는 안드로이드 로봇 문제와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다룬 영화 존 414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